지나고 계신 시민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사회주의 대우 추진위원회라는 모임의 회원들입니다. 아울러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청년 사회주의자 동지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높은 전월세 가격과 치솟는 집값으로 노동자 서민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1990년도까지 3년 동안 노태우 정부 3년 동안 집값이 56% 올랐습니다. 그 후로 30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집값이 58%로 올랐습니다. 노태우 정권 시기보다 집값이 더 치솟아 오른 겁니다. 노태우 정권은 당시 치솟아 오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일기 신도시 200만 채를 공급하고 토지 공개념 3법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택지개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개발이익 환수제가 그것인데 노무현 정권 들어서 대부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지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부분 무력화되었습니다. 올해 2월 4일 문재인 정권은 25번째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 32만 채, 그리고 전국에 83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30년 전에 부동산 대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공급 물량을 쏟아내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통제로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8년까지 공급된 주택이 무려 498만 채였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 중에 248만 채, 50% 넘는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사들여서 집값을 상승시켰습니다. 집값 상승은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토지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주택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토지를 국유화하고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을 몰수한 주택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택 문제 해결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누구라도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헌법에서도 일할 권리는 보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를 기업과 민간에 맡겨놓다 보니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생산 인구 중 대부분이 일자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실업자가 121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일시휴직자, 그리고 쉬어섬으로 분류되는 인구, 그 다음에 구직 단념자까지 합쳐서 일자리에서 배제된 인구가 무려 474만 6천 명입니다. 474만 6천 명입니다. 일자리 또한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면서 축소하게 됩니다. 자본가들은 오로지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신기술이 도입된 기계를 끊임없이 도입하고
노동력 상품을 구매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일자리는 민간과 기업에 맡겨놔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도에 매출액 10억 원을 올리는 사업장에 노동자들이 8명 고용되었습니다. 통계로 보면 2015년도에는 똑같이 매출액 10억 원을 올리는 사업장에서 고용된 인구는 4.5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것을 보면 자본과 정치 세력이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모두 거짓말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면 생기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고를 금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30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눠야 합니다. 왜 이 사회에서는 노동자 청년 학생들이 월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면서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전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왜 실업과 해고와 비정규직이 많아나고 노동자와 예비 노동자들의 처지가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그럼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해야 하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모인 사회주의대우 추진위원회 회원님들과 청년 사회주의자 동지들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이 끝나고 나면은 간단한 구호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 말이 좀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언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집회를 여는 발언으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총괄하는 발언, 이영수 추진위원님께서 발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국대 앞을 지나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 방금 전 소개드렸던 사회주의 추진위원회 대원들입니다. 신호등 기다리시면서 잠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마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 우리 서민들의 그리고 청년들의 삶을 가장 괴롭혔던 문제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일자리 문제 그리고 주거 문제가 그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사회주의대 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대안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지난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 부동산이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폭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월세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다 주거 문제, 주택에 전월세 내는데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 해고와 그리고 실업, 그리고 이 실휴직, 우리 청년들의 실업까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사회자분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이 엄청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는 지난 3년간 주택 가격이 50% 이상 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주택 가격 10억짜리가 지난 3년 동안 15억이 되었습니다. 5억이나 늘어났을 겁니다. 1년간 계산을 하면은 주택을 단순히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해에 1억 원 이상씩을 그냥 벌어들인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50% 넘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우리 서민들은 높아지는 전월세 가격으로 허리가 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세 가격 엄청나게 폭등을 해서 지금 전세 가격으로는 예전에 주택을 샀을 정도의 가격으로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이 주택 가격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하면 우리 주택 문제,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꾸 성장을 할수록 특히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도 상승을 하고 덩달아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토지 문제를 개인이 소유하게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주택 가격 폭등이, 부동산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주의 추진위원회에서는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토지를 우리 국유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소유를 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대안입니다.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하는 의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처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는 도시국가로서 영토가 좁습니다. 그것은 토지를 국유화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조금 더 값싼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토지를 국유화를 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반을 마련하고 투기의 금액을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20차례 이상에 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도 바로 토지를 개인의 소유에 맡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이나 집권 세력이나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들이 주택 보급을 늘려서 주택가격,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으로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얼마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미 100%를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우리 일가구당 한 주택을 충분히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10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민들의 주거 환경은 어려운가? 다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이용해서, 토지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500만 채 이상 신규 주택을 보급하더라도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위해서 5채 이상씩 소유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허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채 이상을 가진 가구가 15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대충 따지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한 채를 남기고 최소 나머지 4채를 집이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분배를 한다면 60만 채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가구 1주택을 넘는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몰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진짜 부동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열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간 버는 총소득
GDP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해서 벌어놓은 소득 중에 약 40%를 부동산 소유자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한 돈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니 현실적으로 부동산 폭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토지를 국유화하고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을 몰수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이것을 많이 지나시는 청년분들도 아마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피켓에 있듯이 20대 중에 약 47.1%가 주거빈곤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과 같은 세력들에게 주택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LH 주택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기득권 세력이고 다주택 소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내놓는다 하더라도 또다시 다주택자들이,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정책이 될 것은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사회자가 말씀하셨는데 올해 지금 실업자가 벌써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2021년 1월, 그가 몇 달 전에는 150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되었습니다. 이 150만 명이 어떤 숫자냐? 우리 아주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지난 1998년 IMF 때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이것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냐?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실업자가 많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에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자리 정부를 자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3명, 4명 중에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옥 같은 입시전쟁, 취업전쟁으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내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성장하면 할수록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개수라는 통계입니다. 10억 만들어낼 때 몇 명을 고용할 수 있느냐 하는 통계입니다. 지난 2005년도만 해도 10억을 투자했을 때 약 8명의 인원을 고용할 수 있었는데 불과 10년 만에 이제 4.5명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IT 분야에서는 10명을 고용하던 것이 이제 1명으로 줄어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장을 통해서 기업 잘 되게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현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우리 쿠팡 같은 기업에서 봐도 알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높은 노동 강도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건대합 선전전에서도 한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매장에서 50명 일했었는데 지금은 25명, 절반이 일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실업이 늘어나고 한쪽에서는 일이 힘들어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건대합을 지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일자리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조금 내야 됩니다. 정부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 부분뿐만 아니라 특히 공공 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린이들을 돌보는 보육 노동자 일들도 필요하고 학교 선생님도 더 많이 필요하고 코로나 시대에 보셨듯이 간호사들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돌봄 서비스 노동도 더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생태 문제, 보완난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도록 요구해 나가는 것이 일자리 문제의 해결입니다. 더 이상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만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그 책임을 넘겨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확보하라는 요구는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여기 지나시는 청년들의 권리입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그리고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자리는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자본가들이 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다면 그곳에서 일자리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이 두 문제만 보아도 지난 시기 국민의힘과 같은 수구 세력은 전혀 해결하지 못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권 어땠습니까? 촛불 집회로, 촛불 투쟁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우리 삶의 문제, 특히 부동산 폭등의 문제, 주거 문제, 청년 일자리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그들이 해결하겠다고 매년 선거 때마다 청년 실업 대책을 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해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전 우리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을 때는 적폐 세력인 박근혜 정권을 탄핵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열망을 문재인 정권은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다시 촛불을 들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주의대학 추진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요약하면서 오늘 발언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폭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구겨야 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이상 소유에 대해서 몰수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무주택자들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가 책임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특히 공공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청년 실업 문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사회주의 대학 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언자는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박준규 추진위원님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리를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특히 청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사회주의 대우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에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걸 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들 일자리 문제 지금은 뭐랄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죠. 너무나 심각해서 심각하다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청년 실업률, 특히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만 해도 20%가 훨씬 넘습니다. 적어도 청년 5명 중에 1명은, 많게는 4명 중에 1명은 실업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 어렵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돈도 못 벌죠. 소득도 줄어들어가지고 먹고 살 돈이 없습니다. 월세도 못 내고 밥 한 번 사 먹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빚을 내게 됩니다. 학교 다니려고 빚 내는 것뿐만 아니라 월세가 없어서, 월세 낼 돈이 없어서 먹고 살 돈이 모자라서 빚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의 약 4분의 1 정도가 부채를 지고 있다고,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4명 중에 청년 4명 중에 1명이 빚쟁이인 것입니다. 이런 삶의 어려움이 지금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일자리마다 점점 더 줄어들고 취업할 기회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 충동에까지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년 중 4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 청년들의 경우 이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얼마 전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여성 청년들의 자살률이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증을 해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현재는 얼마 전에는 10대 여성들의 자살률까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만큼 이 사회가 청년들을 못살게 굴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회가 청년들을 뭘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 그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실업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고,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보니까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자살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행렬, 이것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이런 사회적 타살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 대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스펙 많이 쌓고 학점 관리 잘해라. 그리고 뭐 교환학생, 어학연수, 인턴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라.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열심히 해라. 그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야 나중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웃으면서 했죠.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취업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4명 중에 1명은 취업에 실패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해가지고 취업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우린 열심히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 나부랭이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런 소리를 해댔습니다. 예, 헛소리죠. 이것은 정말 희대의 헛소리입니다.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발언자분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듯이 자본주의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계속 고용 없는 성장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일자리는 자본들한테 이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맡겨두셔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사회가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가 공공부문을 대폭 확대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됩니다. 보육, 교육, 의료, 생태, 산업안전 이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뭐 육아를 위해서는 보육교사 많이 필요하고 생태 문제, 특히 이런 기후위기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 관련 일자리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 이런 일자리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런 일자리들 자본들은 이윤이 안 된다는 이유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자리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회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가 직접 보육, 교육, 의료, 생태, 산업안전 분야를 대폭 확대해서 즉 공공부문을 대폭 확대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야 됩니다. 우리 사회 정규직 일자리 모든 청년들한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산력이 발달한 사회입니다. GDP가 세계 10위이고 그리고 선진국 기준으로 하루에 사실은 8시간이 아니라 2시간만 노동해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생산해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생산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모든 청년들, 모든 취업자들에게 정규직 일자리 제공을 못한다, 돈 없어서 못한다 라는 말은 다 개소리입니다. 이제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답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 모두 삶에서 경험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동료분한테 저는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노동을 같이 하고 있는 동료분한테 이게 우리 자본한테 기업한테만 일자리 만드는 책임을 맡겨놓으니까는 기업들은 다들 이윤만 생각하느라고 사람을 줄일 생각만 하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각 사회에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 아르바이트 노동자분께서는 정말 맞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정말 편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청년들은, 우리 노동자들, 취업자들은 사실 삶 속에서 답을 다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답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과 취업자들이 그걸 사회에다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당당하게 같이 요구를 합시다. 우리 사회 충분히 그럴 힘이 있다라고 같이 요구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준규 추진위원님께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적나라하게 고발해 주셨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고 당당하게 주장을 해야 하고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거 한번 외쳐볼까요?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모든 해고를 금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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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면 생기는 것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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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건대 입구에서 선전전을 했는데 대전에서 멀리서 올라오신 청년 사회주의자 동지이십니다. 황종원 동지 모시고 주거 문제 관련해서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대 입구를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방의 조그마한 원룸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 서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주거 문제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29%대로 폭락했습니다. 보궐선거에서는 문재인 정권 철저하게 심판받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촛불을 들었던 민중들의 절박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무능한 모습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서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핀 것은 부동산 주거 문제였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잘한다고 답한 사람들이 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음에도 이런 평가를 받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수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모든 것이 투기꾼들, 다주택자들, 지주들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다주택자들 세금 깎아주고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 받도록 했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더니 투기꾼들에게 꽃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고위공직자 30%가 다주택 소유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핵심 인사들 거의 대부분이 어마어마한 넓이의 땅을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투기꾼 정권이라니 어물전 열쇠를 고양이 앞에 맡긴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주거 문제 정말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땅값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땅이 하늘에 붙겠다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입니다. 청년들 47.1%가 주거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집주인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년들 반지하로, 고시원으로, 옥탑방으로, 심지어는 쪽방으로, 그것도 구하지 못하면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상권을 일궈놨던 소상공인들도 땅값 올라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발전하면 할수록 땅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을 더 많이 짓고 공공임대 주택을 더 많이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르지 못한 나무를 더 많이 짓는 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꼴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때문에 저희는 이 절박한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토지 국유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생뚱맞은 요구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인 싱가포르도 이미 토지 국유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요구로 집값을 올리는 주범 다주택자들의 일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을 몰수해서 서민들, 민중들, 청년들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에서도 심각한 주거 문제로 인해서 민중들이 이제는 부동산 재벌들의 부동산을 몰수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라는 주장을 하면서 싸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우리 모두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집값 걱정, 쫓겨나 걱정하지 않고 반지하와 옥탑방, 고시원을 전전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리는 다주택자들,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집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자본주의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제2의 촛불 집회를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에서 올라오신 황종현 동지의 힘찬 발언 들어봤습니다. 땅이 하늘에 붙겠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상당히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가격이 경향적으로 오르는 현실, 그리고 이 주거 문제에서 소외된 그 노동자 서민들의 그 상태를 잘 지적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호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을 몰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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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수하라. 몰수한 주택으로 저렴한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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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하라. 다음 발언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자는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서지희 청년 동지 모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거 일자리 문제 선전전에 참여하게 된 청년 서지희입니다.
저는 청년의 관점에서 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저와 5살 털 언니는 작년에 취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드디어 취업에 성공을 한 것이죠. 2년고시를 준비하다가 이제 몇 번째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결국에는 이제 취업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언니는 매일 노력하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너무 예민해지고 또 이기적으로 성격이 변했다고 합니다. 취직을 하고 나서는 이제 마음이 그나마 여유로워지고 이제 다행히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들 만나서 지금은 마음이 훨씬 여유로워졌지만 그 언니는 제 나이 때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고 취업 못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 눈치를 보느라고 몇 년 동안 취업 준비 속에서 매우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20대 초중반을 다 스트레스 속에서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언니는 본인보다 5살 어린 제가 혼자 제주도 여행을 온 것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고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본인은 제 나이 때 아무것도 즐기지 못했다면서 말입니다. 사실 이 언니 같은 사례가 한두 명의 예외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나마 이 언니는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과 그런 지표와 청년 자살률, 이게 청년 취업난의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4명 중에 1명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자살하는 비율이 해가 가면 갈수록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언니는 자신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고 그럴 때마다 엄청난 좌절감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겨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토록 20대 초중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오랫동안 고통의 구렁텅이 속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20대를 보통 꽃다운 나이, 청춘이라고 부르고 어떤 분들은 저희를 보면서 막 좋을 때다 하면서 부러워하십니다. 그런데 저 20대는 하나도 안 좋고 너무 힘듭니다. 아까 말한 언니처럼 20대에 뭘 즐겨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노력하라는 사회로부터의 압박에 부응하고 극심한 자기 착취를 하지 않으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20대의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 독서실에서 그리고 스터디 카페에서 보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경쟁하고 자기 착취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한 통과문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노력은 안 하면서 세상 탓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너무도 이상한 일입니다. 왜 겨우 안정적인 일자리 하나 얻는데 그렇게 심하게 자기 착취를 하고 또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하나요? 생각해보면 안정적인 일자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력이라는 말로 잘 포장된 자기 착취 속에서 몇 년 동안 막 고통받고 있어야지만 겨우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도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취업 준비, 이거는 이제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마음 놓고 취업 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느라고 취업 준비마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취업률도 각 가정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한 그 노력이라는 것이 또 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노력인가요? 우리가 흔히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정말 그 막 학문에 흥미가 있고 너무 재밌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막 그런 즐거움 때문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외우고 졸린데 밤늦게까지 커피 여러 잔 마셔가면서 3시간밖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모범 사례로 추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편입학원에 다닐 때 어떤 언니가 이제 매일 밥 먹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김밥 한 줄 5분 만에 다 먹어치우고 다시 바로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몸이 아파서 막 쓰러지는 경우까지 갔는데 그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이제 단어장을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 그 단어를 외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게 미담으로 취급이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언니의 경험담을 듣던 학원 수강생들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해야 했습니다. 아, 내가 조금 더 몸을 더 갈아가면서 공부했어야 했는데, 지금부터는 잠도 조금 더 조금 자고 밥도 더 빨리 먹고 최대한 오랜 시간 책상에 내가 앉아 있어야겠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학대하면 할수록 그것이 노력하는 사람이라며 축혀 세우는 분위기라는 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우리는 흔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구는 사람들, 그리고 양재처럼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만 친한 척을 하는 뭐 그런 종류의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꼭 주변에 이런 사람 몇 명씩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너무 싫어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자기 것을 악착같이 챙기지 않으면 당장의 생존 문제가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착하면 손해 이런 말까지 있고 사회를 살아가려면 너무 착하게 굴지 말고 막 이기적으로 구는 것이 좋다 이런 충고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다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착하게 살면 살수록 손해를 보는 이런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이기적이고 남을 밟고 올라가 이겨야지만 겨우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우리가 쏠 화살의 방향은 경쟁해야 하는 우리들끼리 막 서로를 향해서가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조정함으로써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로 자본가들입니다. 우리가 쏠 화살의 방향은 자본가들을 주머니에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적은 인원을 고용하고 조금 사정이 어려워진다 싶으면은 비정규직들은 가차없이 정리해고 시켜버리는 것이 자본가들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본가들은 절대 실업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용을 늘리지 않습니다. 자본가들에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맡기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가 GDP는 193개국 중에 12위입니다. 즉 상위 5%의 경제 대국입니다. 1인당 GDP로 환산하면 세계에서 7번째 국가이고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 GDP까지 높은 나라를 의미하는 30, 50클럽에까지 가입되어 있는 부자 나라입니다. 이런 돈 많기로 소문난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하나씩 보장해주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충분히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남아 도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있기에 이토록 취업이 힘들고 실업난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가들이 최대한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끼리 핥히면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그 사회를 향해서 결론은 화살의 총의 방향을 돌려서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면 생기는 것인데 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이토록 힘든 구렁텅이 속에 몰아넣고 있느냐고 같이 화를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야 할 대상은 자본가와 기업 그리고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부입니다. 너무나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뭉쳐서 화를 낸다면 세상이 훨씬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실업자 여러분들 그리고 취업난 문제로 고생하시는 이제 청년분들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함께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을 요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 서진희 동지 발언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대는 지금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년 자살률 우리 높아지고 있고 취업
과정에서 청년들은 심적 압박, 그다음에 자기 착취로 너무나 힘들다라는 현실 고발성의 얘기를 해주셨고, 충분히 생산력이 발전한 나라에서 일자리를 사회가 만들어줘야 된다. 사회가 만들어라. 그런 강한 요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자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진태재 추진위원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입구 사과위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 저는 진태재라고 합니다. 5분만 제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소시민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대우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북한이나 소련을 따르는 단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재자들이 북한이나 소련에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처럼 그런 체제를 추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인간적인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회사를 다녔었는데 회사 다닐 때 보통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오전에 잠을 잤습니다. 지금 보니까 토요일 오전 혹은 점심때인데도 일터로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약속에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놀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길 건너편에도 건국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 시간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힘들어서 학교를 다니고 왜 직장을 다닐까요?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들을 위한 집을 마련을 하고 생활비를 벌고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일 것이고 토요일날 잠 안 자고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좋은 직장과 안정된 일자리 이런 거를 원하실 건데 지금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빡세게 일해봤자 보장되는 게 전혀 없는 시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닐 필요가 없다,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직장 다니고 열심히 학교 다녀봤자 보장되는 게 겨우 그냥 굶어 죽지 않는 상황 이 정도죠.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지금 평균적인 직장인들이 평균적인 소득을 가지고 웬만한 아파트를 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죠. 지금 어느 신문 기사에 따르면은 소형 아파트 한 채 매입에 1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아도 평균 16.8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돼 중산층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자, 이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숨만 쉬고 돈을 모았을 때 16.8년? 숨만 쉬고 살 수 있습니까? 기본 생활비 다 나가야 됩니다. 기본 생활비 쓰면서 보통 월급으로 해가지고는 20년을 넘게 모아도 아파트 절세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초등들도 얼마 전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초등들 장래 희망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초등들 장래 희망 1위는 바로 건물주입니다. 초등들이 뭘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엄마 아빠가 맨날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너 돈 벌어서 건물주 되라. 건물주만큼 좋은 게 없다. 나도 건물주가 됐어야 되는데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엄마 아빠 얘기를 듣고 자라니까 초등들 장래 희망 1위가 건물주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아파트는 미친듯이 올라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초등들의 장래 희망은 1위가 건물주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같은 기사에 보면은 자, 이분은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는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천정부지 뛰진 않았을 것.
특히 입지가 좋은 지역을 위주로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수요는 줄지 않고 불안심만 커졌다고 말했다. 이거는 벌써 몇 십 년 된 개소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집값이 잡혔을 것 같으면 왜 아직까지도 안 잡혔을까요? 신도시, 그게 바로 결국 공급론의 결과 아닙니까? 공급 밀림에는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집 많이 지면은 집값이 떨어질 거야. 30년, 40년 전에도 똑같이 하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집을 더 지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들 다 투기꾼들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더 많이 지어봤자 똑같습니다. 절대로 집값이 잡히지 않습니다.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투기꾼들 주머니로 지켜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부 진보인 척하는 세력들에서 얘기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값을 잡는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세금 가지고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이익을 뺏어갈 수도 없는 일이고,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환상입니다. 그리고 또 노태우 때부터 나왔었던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말로만 남아있고 현실적으로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봤듯이 아무리 돈을 모아도 사실상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는 거는 불가능하고, 자, 근데 이런 상황이 갑자기 최근에 나타난 걸까요? 갑자기 최근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자, 소설가 중에서 유명한 2011년에 돌아가신 박완서라는 분이 계시죠. 박완서 소설가가 89년에 썼었던 칼럼에도 보면은 89년도에 1년 사이에 곱절이나 아파트 값이 뛰었다.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한 액수까지 계산하면 내가 속한 사회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89년에도 이미 아파트가 말도 안 되게 뛰면서 이런 미친 듯한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1989년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입니다. 32년 전에 박완서 소설가가 썼던 미친 세상이 되고 있다. 이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칼럼에 택시기사분의 말이 나옵니다. 89년도 택시기사분의 말이 뭐냐 하면은 운전대 잡은 지 10년 만에 아직도 5식구가 10만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5만원 올려달래요. 한꺼번에 5만원씩이나요. 지금 상황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월세 폭등, 전세가 폭등, 서민들은 10년, 20년을 일해도 비참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그런 그에게 일산과 분당에 대단히 주거 지역이 생길 테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고 한다면 어떤 얼굴을 할까? 생각만 해도 목걸이 성연해진다. 80년대 후반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공급을 늘리고 신도시를 만들면 주택값이 떨어질 거다. 80년대 후반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32년이 지난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공급 늘리면 집값 떨어진다. 세금으로 불로소득 환수하면 된다. 토지 공개념으로 집값 문제 해결할 수 있다. 30년, 40년 전부터 반복된 개소리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거를 믿고 계신다면 너무 순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폭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북아메리카, 서유럽, 북유럽, 자본주의가 많이 퍼져 있는 지역, 거의 전 세계 모든 지역에 해당할 건데, 그런 지역에서 전부 다 지금 집값 폭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라는 뜻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급 중시, 공급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토지 공개념도 아니고, 그리고 세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를 바꿔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토지의 사적인 소유를 폐지를 하고, 그리고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국유화해서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몰수를 해서 무주택자들은 대부분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몰수한 주택을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지 집값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근본을 바꾸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집값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의 발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태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을 참 잘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게 그 장황한 어떤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그 귀에 쏙쏙 들어오게 현실적인 사례를 인용해주면서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어요. 33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 서민들의 주거 현실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급 정책이나 토지 공개념, 세금을 따라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 문제로서 토지의 사적 소유에 대해서 직접 손을 대야 된다. 이러한 어떤 강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발언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재 추진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문재인 정권 출범 4년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6년 촛불 집회 성과에 힘입어서 당선이 되었죠. 여러분,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 모두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때 왜 그렇게 열심히 추운 겨울에 거리로 나가서 촛불을 들었었나요? 물론 박근혜 퇴진이 가장 큰 요구였지만 단지 그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절박한 삶의 문제 해결, 절박한 삶의 문제 중에서 특히 집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삶이 매우 힘들었기에 우리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촛불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4년 이후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게 요구했던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해결 됐습니까? 주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이 집값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재부에서 문재인 정권 4년 기념하는 평가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27쪽짜리 보고서인데요. 이 27쪽짜리 보고서에 부동산 정책에 관한 평가는 단 한 줄도 언급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쪽팔려서 그런 거죠. 부동산 문제 전혀 해결 못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카드가 문재인 정권 26차례 부동산 정책 발표했지만 집값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78% 올랐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 게 인천국제공항이었죠. 거기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고 제일 먼저 인천국제공항 가서 노동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거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고 일자리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실업 문제 해결됐습니까? 비정규직 문제 해결됐습니까? 실업자 수가 4년 동안 18.8% 늘었습니다. 지금 실업자 수가 올해 1월에 157만 명을 찍었고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로도 10%입니다. 이제 꺼야 되겠어요. 비정규직 문제 어떻습니까?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 됐습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전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문재인 정권, 그 대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의 대안 세력은 우리의 절박한 문제인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 세력이어야겠죠. 그런데 이 주거 문제나 일자리 문제 해결하려면 반드시 자본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거 문제든 일자리 문제든 주범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거 문제부터 생각해 봅시다. 집값이 왜 오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투기 때문에 오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투기가 가능한 이유, 투기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에서 토지가 사적으로 소유되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할수록 토지 소유자들이 그 사회 발전의 성과를 자기 주머니에 축적하고 자본주의에서는 지배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에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 그것도 집값 폭등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도 지금 자본주의의 위기 때문에 억지로 그 위기를 틀어막기 위해서 억지로 시도되는 그런 것이죠. 결국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 모두 자본주의 때문입니다. 이
일자리 문제 어떻습니까? 지금 일자리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지나가시는 시민분들 중에서 본인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아까 자녀를 데리고 놀러 나오신 분들 많이 봤는데요. 혹시 내 자녀가 나중에 커서 비정규직으로 일했으면 하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실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오직 자본가들 뿐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실업 때문에 고통받는데 또 한쪽에서는 누군가는 과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말입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자본가들 때문입니다. 자본가들의 이윤 때문에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할 촛불은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자본주의와 싸우는 촛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며칠 전에 민주당 의원이 연 좌담회에서도 한 청년이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지금 촛불을 들었을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이시죠?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우리 진작 촛불 들고 거리로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안이 다시 수구 세력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1번과 2번이 번갈아서 집권하는 그런 사회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좌로부터 대안이 나와야 하고 우리 삶을 괴롭히는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의 진짜 주범 자본주의 체제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와 싸우는 촛불 이제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함께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 해결, 토지국유화, 1가구 1주택 초과해서 소유하는 주택의 몰수, 노동시간 30시간으로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철폐, 해고 금지,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요구하면서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는 총괄 발언으로서 김문재 추진위원님이 힘차게 발언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주장해야 되고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장해야 되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까지도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주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언을 해주신 사회자 동료는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주의 대화 추진위원회 회원들과 청년사회주자들은 주거 문제와 일자리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홍보 방법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사랑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약속한 시간이 좀 초과됐지만 지나가시는 시민들 반응도 상당히 진지하시고 여기에 계신 발언하신 동지들도 상당히 차분하면서도 힘차게 발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오늘의 선전전, 5차 선전전을 마무리하고 다음 선전전을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